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별일도 없었고 별 생각도 없이. 거실을 정리하다 말고 무심코 식탁 위를 훑었죠. 며느리가 김치 좀 가져가겠다며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식탁 위엔 텀블러 하나, 비닐봉지 하나,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버릴까 하다 습관처럼 펼쳐봤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내역서. 뭐지? 그런데 거기 적힌 이름이 박세진. 제가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의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박세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스치던 이름이 떠올랐죠. 아들 휴대폰 화면에 몇 번 뜨던 메시지, 세진 씨라는 이름.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던 하루가 순식간에 악몽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저 지나쳤으면 몰랐을 진실. 하지만 전 그 한 장의 종이를 넘기면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진심으로요. 누가 봐도 참한 인상에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절 대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보다 며느리가 더 정이 간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지연이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본가보다 저희 집에 더 자주 오고 친정엄마보다 저에게 속 얘기를 더 많이 털어놨죠. 처음 명절을 함께 보낸 날도 아직 기억납니다. 손수 부쳐온 전을 보며 제가 놀라자 그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 부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예쁘게 부치진 못했지만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그 전을 먹으며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게요. 제가 다리 아프다고 한 날엔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병원 예약을 해놓고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엔 식당에서 따뜻한 미역국까지 사주더군요. 친정엄마랑 멀리 살아서 항상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제게 친정엄마처럼 느껴져서 자꾸 기대게 돼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가 우리 며느리라니. 나는 참 복이 많구나. 그 이후로 저는 김치도 한 통이라도 더 해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들렀고 제가 담가 놓은 총각김치를 가득 챙겨갔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진짜 대박이에요. 아버지도 요즘 이것만 드시겠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입꼬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식탁 한편에 빈 김치통이 놓이고 그녀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조금 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대요. 제가 이따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나가버렸죠.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워낙 바쁜 요즘 애들 아니겠어요? 그녀가 떠난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김치 국물 자국 하나와 텀블러 그리고 구겨진 종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휴지인 줄 알았습니다. 버리려고 집으려다 무심결에 펼쳐본 그 종이. 그게 제 인생을 뒤흔든 시작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비 내역서. 진료 항목은 임신 확인 초음파 추적 혈액 검사. 그리고 카드 결제자 이지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연이가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이내 눈에 들어온 환자 이름. 박세진.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각도로 봐도 박세진은 이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같은 병원에 지연이 친구라도 간 걸까? 설마 카드만 빌려준 건가?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저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믿고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처음엔 정말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요즘은 전단지도 산부인과 진료비처럼 만들어 놓는다더니 그런 광고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그 영수증엔 생각보다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 초음파 검사, 추적 혈액 검사, 심지어 담당 의사 이름과 진료 날짜까지.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결제 수단이 며느리 지연이의 카드였다는 겁니다. 카드 번호의 뒷자리가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그 카드와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검진 받은 건가? 하지만 그 옆에 적힌 환자 이름 박세진. 분명히 지연이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이름은 박세진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대신 결제했겠지. 지연이가 도와준 걸 수도 있잖아. 저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세진.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과 메모를 뒤졌습니다. 몇 달 전 아들 휴대폰 화면에서 흘끗 보였던 이름. 세진 씨 도착했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알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가슴이 떨릴 만큼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설마. 저도 모르게 입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영수증이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면 지연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멀스멀 끼어드는 불길한 예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그 종이 한 장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며칠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모른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며느리를 대하고 아들에게도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자라났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깜짝 놀라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고 무언가를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오후 아들이 퇴근하기 전 저는 몰래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느 어머니라면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였습니다. 서랍을 열었고 서류 파일 안을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진료 안내서, 호텔 영수증, 그리고 사진 몇 장. 그 사진 속에는 며느리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제가 모르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배를 감싸 안은 아들의 손. 제 다리가 휘청이며 힘이 풀렸습니다. 사진을 떨어뜨릴까봐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병원 다녀온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아들도 임신 소식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엔 그들의 숨겨진 진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박세진. 그 이름은 단순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 이 가정의 틈 아래 깊이 숨어 있던 균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그 영수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른 척 살아야 했던 걸까? 아니면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일까? 그날 이후 집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늘 보던 뉴스가 흘러나오고 밥상 위엔 익숙한 반찬이 놓이고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조금 싱거웠죠? 다음엔 다시 멸치 육수로 끓여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숟가락을 들다 말고 다시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속으론 온갖 말이 맴돌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지연아? 너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들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껍데기조차 형체 없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로 늦는다는 말이 더 잦아졌고 그가 들어설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했나 봐.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뭐. 제 웃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눈치를 챘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걸까요? 며느리를 향한 감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제가 본 사진 속의 여자는 지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요즘 지호가 많이 바쁘지? 집에 잘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그녀는 멈칫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제품 런칭한다고 정신이 없나 봐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미소는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억지로 담담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혼자 방 안에서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배를 감싸 안은 손에 미안함도 고민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또한 서운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신이 만든 가정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 아들을 향한 분노,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허망함. 왜 나만 가장 나중까지 몰랐던 걸까? 왜 이 집에서 제일 오래 함께 살았던 내가 가장 큰 바보가 되어야 했던 걸까?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어쩌면 저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꾹꾹 참으며 이 집을 지켜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알아챈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로 꺼낼 순 없었지만 마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숨을 몇 번이고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해야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어. 하지만 막상 아들이 집에 들어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때 발표회에서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던 모습, 고등학생 시절 밤새 공부하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대학 꼭 갈게 하던 그 표정. 그 기억들 속의 아이는 절 속이지 않았고 저를 속이며 사는 법도 몰랐던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필이면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밥 한 술을 뜨려던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야, 세진이 누구야?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의 정적. 아들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그 말 한마디.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봤다. 그 여자랑 내가 있는 사진. 그 배를 안고 있던 내 손.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냥 엄마한텐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거래처에서 처음 만났어요. 도움을 주다가 그렇게 됐어요. 나도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두고 다른 여자랑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아니요, 변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 세진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폐 끝이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인? 지연이는 지금 내 옆에서 묵묵히 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겐 너 뭐라고 말하고 살고 있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너보다 나를 더 생각하더라. 짐 싸려다 김치 냉장고 열고 내가 혼자 남겨질까봐 다시 주저앉았다더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참고 살고 있어. 그걸 너는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니? 그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숨기고 회피하는 것만 배운 아이. 그리고 그런 아이를 제가 키워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아들이 남긴 식은 밥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날 속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방법이 아들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손을 잡는 것이라는 걸요. 며느리는 언제나 그랬듯 다음 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저를 챙겼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저보다 먼저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혹시 짜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한 표정에서 수천 가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베란다의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반쯤 식어갈 때까지 둘 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죠?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난 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우리 지호가? 하고 말이죠. 근데 점점 늦어지는 퇴근, 휴대폰을 뒤돌아 몰래 보는 행동. 다 보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그제야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호텔 영수증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며 오늘 김치찌개 맛있었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되지 못하고 곧 떨리는 숨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짐 싸서 친정 가려고도 했어요. 진짜 많이 싸봤어요, 짐. 근데 이상하게 냉장고에 어머니 김치통을 보고 나면 다시 풀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겨질까봐.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 상처 혼자 다 떠안으실까봐요.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눈가에 먼저 눈물이 맺혔습니다. 얘야, 왜 그걸 지금까지 혼자 끌어안고 있었니? 그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라도 안 상하게.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였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 모른 척 웃고 있던 아이, 하지만 누구보다 이 가정을 놓지 않으려 버텨왔던 사람이 지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 이제 너 혼자 아니야.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눈물엔 억울함, 슬픔,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물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었구나.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김치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지연이와 함께 담갔던 갓김치를 꺼내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짭짤한 맛과 함께 묘하게 뭉클한 기운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연이가 손끝에 묻혀 맛을 보던 모습, 어머니 양념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하며 웃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그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쩌면 저의 딸처럼. 그런데 그동안 전 그녀를 얼마나 외롭게 했을까요? 그녀가 집을 나가려 짐을 쌌을 때 제가 한 번이라도 그걸 알아차렸더라면, 김치통이 아니었더라도 제가 조금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어쩌면 이 아이의 마음이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연이 방 앞에 조용히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얘야, 아침에 우리 둘이 같이 시장 다녀올까? 김장 재료 좀 사러 가자.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온 그녀가 메모지를 읽고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설명할 수 없는 안도와 위로가 담겨 있었고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중심은 나도 아들도 아닌 이 아이라는 걸. 시장에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무, 배추, 대파, 고춧가루, 마늘.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웃었습니다. 길 가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딸이랑 장 보러 나오셨어요? 보기 좋네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이에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말도 눈치 보며 꺼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에 정성껏 채워 넣으며 손끝으로 감정을 나눴습니다. 서툰 손놀림도 있었지만 그 속엔 함께 쌓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모두 담고 나서 지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 마음을 믿게 됐다. 그날 밤 식탁 한가운데 저는 짧은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이제 너의 선택을 대신 책임지지 않을 거야. 세진이와의 일도 그 아이의 인생도 이제는 내 몫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너를 가장 힘들게 지켜줬던 사람은 내 옆에 조용히 있었던 아내였다는 걸. 그리고 이 집은 다시 내 딸과 함께 지켜갈 거야. 그렇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을 알게 되었기에 가족은 같은 성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기에 나는 지연이와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장의 종이, 한마디의 말, 한 사람의 표정이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종이 한 장이 내 아들의 비밀을, 며느리의 침묵을, 그리고 내가 가장 믿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틀의 허상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눈앞이 캄캄해지는 참담함. 그 안에 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곁을 지키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내 며느리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내가 아프지 않도록 애써 웃으며 묵묵히 가족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아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같은 핏줄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묵묵히 참으며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마주해 주세요. 말없이 흘리는 눈물, 애써 짓는 미소, 그 속에 담긴 수천 가지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족은 소리 없이 곁을 지키는 사람 안에 늘 먼저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연아, 너는 내 딸이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